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3,000명의 특별대대를 조직해서 파견했다고 함. 이미 북한군 장교가 벌써 6명이 사망했고 18명이 탈영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음. 그 와중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약이 최종 승인 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는데, 이 동맹이 체결되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게 돼.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엄청 깊어지고 있음. 그 와중에 시진핑에 이은 중국군 서열 2위와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만나 이목을 끌었음. 그 와중에 해외 언론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곧 터질 거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음. 한국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중국과 소련이 비밀 회담을 가졌던 것과 비교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음. 중국 증권사에 다니는 애널리스트 친구한테도 너네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고 연락이 오길래 중국 뉴스를 검색해보니 정말 난리가 났음. 전체적으로 중국 언론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주로 미국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 압박이 강해졌고,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무력 시위를 계속한다는 점과 미국,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한 무인기가 북한 평양 중심부를 침범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하며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는 얘기. CCTV 중앙TV망은 김여정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을 전했음. 중국 환구시보는 북한이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비판하며 한미 군사 협력이 한반도 긴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한 것을 가장 앞에 언급함. 북한 평양 중심부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에 대해 한국 언론에서는 민간인의 소행 또는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북한 정권은 남한의 도발로 규정하며 복수를 선언했고 실제로 남북 관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 물론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에 의한 행동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겨우 무인기 하나로 북한이 이렇게 노발대발되는 이유는 따로 있음. 북한은 대북 전단에도 신기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북한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실상과 북한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거임. 하지만 수십 년째 입만 털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보고 무서워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어 보임. 그런데 중국 언론은 왜 이렇게 이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을까? 정작 중국 언론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은 따로 있음. 바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들임. 중국군이 린젠 2024라는 훈련을 시작했는데 바로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임. 최근 대만 총통 라이칭더가 국경절 행사에서 독립의지를 강조한 거에 대한 보복성 훈련으로 보임. 이 훈련은 대만의 주요 항구 봉쇄, 해상 및 육상 타격을 통해 대만의 통제권을 탈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대만 국방부는 비합리적인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며 대응하기 위한 병력을 파견함.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대만의 주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을 도모하는 도발은 죽음의 길이라고 경고했음. 이에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지옥도라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대만 해협을 무인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함. 그런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세 번째 임기인 2027년이나 네 번째 임기인 2032년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임. 전쟁이 난다면 한반도와 대만 해협 어디서 먼저 발생할까? 군사 도발을 통해 긴장 국면이 형성되면 자국의 이익이 되는 나라가 어디일지 잘 생각해봐야 그 나라가 모든 분쟁의 시작일 수 있음. 전쟁 뒤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돈의 흐름이 숨어있다고 하니 누가 범인인지 잘 생각해보자고.